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영업 제한이 풀렸는데도 식당가를 몰아닥치고 있는 불황의 크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10시 넘으면 손님이 별로 없다. 즉 식당에 10시 전에 손님이 끊긴다는 거죠. 밤새도록 영업을 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손님이 없다. 반짝 영업 제한이 풀린 한두 주 손님이 있다가 이제 손님이 대부분 없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경제적 불황이 워낙 심해지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외식이나 각종 여행 등에 소비할 수 있는 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외식이나 여행 비용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줄이게 되죠. 형편이 어려워지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줄이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은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밤에 늦게 술 먹는 사람이 거의 사라졌다. 거리가 컴컴하다. 자, 매우 심각한 징조입니다. 황 대표가 며칠 전에 천안에 크게 식당을 2개나 같이 하시다가 폐업을 한 분을 위로하러 갔다 왔다. 당원들과 더불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2200평이나 되는 대지에 그야말로 260명을 수용하고 한 150명을 수용하는 설렁탕집, 260명을 수용하는 갈비집. 아마 식당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에 속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동시에 했어요. 주차장이 거대하고요. 주차장에 차만 한 200대는 주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당이 폐업할 수 있느냐. 갈비집은 코로나가 접어들면서 단체 회식을 겨냥한 갈비집이었는데 그런 수요가 사라지면서 그때 일단 영업을 중단했고, 자, 설렁탕집 하나로 버티다가 밤에 10시만 넘으면 24시간 해야 되는 설렁탕집에 손님이 없다고. 황 대표가 가서 먹어보니까 그 집의 음식의 품질은 최상급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특화된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국의 크고 작은 이 요식업, 식당 등의 전면적인 지금 폐업 분위기가 곧 시작될 거다. 이번에 문을 닫으신 분도 이 빚이 은행에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물론 자산이 더 있으니까 빚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그 요식업소의 대표들이 지금 이 은행의 빚들이 작게는 몇억, 크게는 몇십억씩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업체는 100억도 더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매달 적자로서 이렇게 떼어 나가다가 1년에 그래서 몇 억씩 적자를 쌓아 나가다가 이제는 더 못 버티겠다 해서 정리하는 수순에 가게 되고 또 작게 하는 분들은 한 달에 이 몇백씩 적자가 몇 억 이르게 되면 이제 버티다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파산과 회생이 지금 주변에 숱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 파산 회생 법원 숫자와 판사 숫자를 늘려달라고 이 방송을 녹화하는 날 내부 회의에서 언론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전 국민들이 큰 관심과 안타까움 속에서 제주 한 달 살이 하기로 갔다가 불행한 일에 직면했을 걸로 추정되는 조윤아 양 가족 3사람 생사에 관심의 초점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듣자 말자 이 가족 3사람이 집단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것은 좀 지나다 보면 아마 그 부모가 했던 업이 사실상 문을 닫거나 빚이 상당히 있었을 거고 그냥 문 닫은 정도가 아니라 자살에 이르게 되는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는요 더 피할 수 없는 빚이 쌓여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일단 학교에는 제주 한 달 살이를 간다 해놓고 완도로 갔습니다. 제주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5월 23일부터 완도로 가서 그 펜션에 6일째 자고 또한 이틀은 딴 데서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종된 30일까지 세 번을 이 완도 밖으로 나가서 육지로 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이 30일 날 11시쯤에 펜션에서 나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 유나 양은 축 늘어져서 엄마 등에 엎였고 아버지가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노출됐고 완도군 신지면에 송곡 선착장 방파제를 지나가는 모습이 지금 CCTV에 남아 있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나 양의 부모는 광주 시내의 전자상가에서 이 PC 판매를 했는데 주변의 상인들 말에 따르면 이 PC 모니터에 수시로 가상화폐 차트를 띄워놓고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 동료 상인들 입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막대한 돈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 가족의 여러 자료 등을 통해서 보면 법원이 2,700만 원의 카드 빚을 갚아야 된다고 판결한 그 통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앞에는 각종 고지서와 통지문이 쌓여 있고 그런 부분으로 봐서 이 가족이 작년 연말에 이미 폐업을 했고 그때 이후로 5개월을 버텨오다가 이제 이 빚을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몰린 걸로 보입니다.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업하다가 잘 안 돼서 사람들한테 돈 빚어달라 이렇게 말하면 가족들조차도 대체로 연락을 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아마 돈 문제 등으로 좀 트러블이 있었는지 연락이 잘 안 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심상찮은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240여 명의 이 잠수부 등을 동원해서 송곡 선착장 앞바다를 수색을 했는데 이 녹화하는 날 이 윤하양 아버지 차로 보이는 아우디 SUV 타고 다녔죠. 범퍼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방파제 밑에서 어딘가에서 발견된 걸로 추정돼요. 그러면 차량이 방파제 위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31일 날 1시에는 조양과 그 어머니의 전화가 끊어지고 3시간 뒤에 4시경에는 아버지가 전화가 송곡 선착장 근처에서 끊어졌다고 합니다. 숙소에서는 5분 거리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들 가족이 지금 45만 원씩 하는 펜션에 육박을 하면서도 그간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나갈 뿐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여느 바캉스를 온 가족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였고 주로 숙소 안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추정하는 규모보다 더 큰 부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 사채 부채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가족은 이런 부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저런 식의 그 사업만 해서 망하면 그걸 적당히 정리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날 길을 모색할 수 있는데 코인을 했다면 이건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박보다 더 위험한 게 저는 코인이라고 봅니다. 왜? 1년 365일 그리고 일주에 매일 휴일도 없이 또 하루에 24시간을 코인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인 차트에서 가격 등락이 지속되죠. 근데 작년 연말이면 이제 코인이 거의 막장으로 갈 조짐을 보이던 때고
자, 그래서 이 코인을 했던 선수들은 다 빠져나가고 개미들이 이제 코인에 빠져서 탈출하지 못하고 개미 무덤이 시작되던 무렵일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사업 폐업은 작년 연말에 했지만은 최근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코인을 했던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돈 조달이 불가능하니 일가족이 마지막 이 죽음의 여행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가족에게 그 딸이 문제였을 겁니다. 부부는 아마 같이 의견을 모았던 걸로 봐요. 근데 딸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인식하고 부모가 사라졌을 때 혼자 남을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대체로 저런 상황에 몰려서 경제적 문제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냉정히 생각해 보면 누가 데려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갈 때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사건 초기에 밀항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죽었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 완도의 그 신지도로 들어온 이유는 죽음을 위한 장소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밝은 주민들이 자살 사건도 있고 사고도 주변에서 좀 있었지만 그때마다 차도 다 발견됐고 시신도 다 발견됐다. 차가 바다로 빠지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곧 드러난다. 썰물 밀물이 있으니까 또 잠수해서 조금만 찾으면 나오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면 그것은 여기 빠지지 않았다라고 주민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차 범프가 아마 선착장 인근 바다 속에서 발견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차가 아마 바다로 뛰어들면서 범프가 어딘가 부딪혀서 깨져서 바다로 따로 빠졌을 것이고 배는 생각보다 조금 더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조류가 빠른 데니까 배가 약간은 떠내려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시야가 워낙 흐리고 또 진흙등에 차가 일정하게 이렇게 묻히고 이러다 보면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없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 신고도요, 가족이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 한 달 살기라고 갔는데 6월 16일 날 이후에 오지 않으니까 며칠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학교가 경찰에 신고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 달 살기 유행하는데 학교에서 이 한 달 살기를 결석 처리하지 않고 출석처럼 인정하면서 권장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계없이 한 달 살기 등에 대해서 부모 따라 여행하는 데 대해서 쉽게 장기 허가를 내어주는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장기로 학교에 나오지 않을 때는 꼼꼼히 관련 증명서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불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상화폐 투자, 주식 투자 실패, 부동산 연끌 비투 투자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살을 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도 신문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곳곳에서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이제 부도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택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물론 이런 가상화폐까지 투자해서 돈을 날린 사람들에게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겠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하고 왜 가상화폐를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허용을 합니까? 가상화폐라는 것은 폰지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기가 공공연하게 거래소라는 곳을 빙자해서 행해지고 TV에 광고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옳은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요, 루나 사태, 루나2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권도영이라는 애, 걔 옆에 돈이 들어갔는데, 돈이 들어간 그 배경에 정치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 일부 기업인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 파다하게 번져가고 있는데도, 이런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주식 또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내려갈 건데, 그때 주식 한다고 날린 사람들. 또 부동산도 지금보다 30, 40%가 내려가게 되면, 그야말로 투기적으로 빚을 내어서 부동산을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투자 실패, 하우스 푸어 단계에서 집을 잃는 상황으로 경매 처리가 되는 식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미국에도 금융위기 때 수많은 자들이 집을 잃었죠. 자, 그러면서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을 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앞으로 한국에서 다가올 이 불행한 사태의 결말, 결국 가족이라는 것은요, 위기가 생기고 출구가 없으면 이 집단 자살로 가게 되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사회가요, 전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됩니다. 가족이나 형제 중에서 최근에 연락이 잘 안 되고 뭔가 투자 실패를 해서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서 챙기고 관리해야 돼요. 교회나 이런 종교기관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살 수 있는 희망을 말해야 되고, 정부도 이제 신용불량자, 이 가족들은 지금 현재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걸 하지 않고 선량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영업이나 기업을 했는데,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되면서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 역할은요, 1차적으로 가족, 그리고 종교기관, 더 나아가서 각종 사회단체, 또 그리고 정부, 이런 것들이 각각 역할을 나눠 맡아서 사회적 생존망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정부가, 권력이, 정치인이, 공무원이 수많은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이런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각자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고 치부하고 그 불행도 다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면, 도대체 정권이 왜 있고, 정부가 왜 있고, 공무원이 왜 있고, 정치인이 왜 필요할까요? 자, 이제 다가올 무서운 사회, 조윤아 양 가족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희망을 부여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요? 오늘의 디저트,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시점입니다.